안녕하십니까. 메이데이 2편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천연수소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하고 두산 퓨어셀을 설명 좀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 이제는 관심 종목들까지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견호철 멘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곧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콜렉 관련돼서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1편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라서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2편에서는 좀 쉬운 주제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게 코코아 쇼크가 지금 한창 이슈거든요. 네. 지금 코코아 가격이 거의 작년 2022년 대비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식품 업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코코아가 공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평균 톤당 가격이 약 6,000달러, 2022년 대비 약 12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도 실시간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죠. 코코아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흔히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을 좀 이유로 꼽고 있는데, 사실 들춰보면은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타내고 있죠. 코코아의 주산지는 서아프리카로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같은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한 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엘니뇨, 가뭄 등 재해로 코코아 나무가 병에 걸려서 코코아 생산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게 코코아 농부들이 돈이 없어요. 예? 갑자기요? 예. 돈이요? 예. 저도 없는데? 네. 네, 돈이 없는데 그게 왜요? 사실 코코아 가격은 정하는 게 업자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서 정합니다. 아, 정부의 특상품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가격을 결정을 하네요. 뭐 단합 수준이 아닌데. 네,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 해마다 서아프리카 정부들은 코코아 가격을 좀 올려서 농부들을 좀 달래오긴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코코아 가격으로 버는 돈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 심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오히려 남는 게 없죠. 코코아를 생산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뭄 이런 걸로 재해로 인해 망가진 코코아 나무를 재건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아프리카 가서 코코아 농사 지어야 되겠는데요? 돈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부랑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 뵙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 중에서 우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미래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서아프리카라고 한다면 너무 땡겨지고 그 나라 인플레이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생산하기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땅도 사고 농장을 조성을 하고 그 정부랑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은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하듯이 환율적인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저렴하게 투자를 해서 그 제품을 들여와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왠지 투자는 받을 것 같은데 조만간 소식이 좀 들려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코코아 가격 상승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코코아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로 좀 맺기까지 5년 이상 좀 걸리는데, 농부들이 돈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안정화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초콜릿 기업들, 제과 기업들의 또 타격이 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지속적인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식품업계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황악화로 공급은 줄고 있는데 코코아로 만든 초콜릿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롯데 웰푸드는 그동안 쌓아둔 재고로 좀 버텼지만, 이제는 물량이 바닥나서 앞으로 몇 개월 버티기 좀 힘들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롯데 웰푸드였으면은 저 정부랑 연락해서
투자하고 공급 안정성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리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기업 CEO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간 모든 식품들이 뭐 제과,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한데 우유, 설탕에 이어서 코코아가 또 다른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코코아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식품업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식음료 관련주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저는 초콜릿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뭐 스타벅스만 가더라도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한평생 아만 마셔와가지고. 아, 저는 설탕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초콜릿, 저는 받은 거 다 나눠줬어요. 화이트데이 때는 화이트 때는 이제 제가 줘야 되는 거죠. 줄 사람이 없네. 그럼 아픈 데를 또 이렇게 찌르시네. 자, 좋습니다.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식품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식품업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판매가를 올릴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낼 수가 있어서 식품업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업계 수혜를 전망을 좀 해보고 공급 안정화만 좀 더 되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관련 종목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두 가지는 롯데 웰푸드랑 빙그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롯데 웰푸드는 빼빼로, 가나 초콜릿, 뭐 몽쉘 등 뭐 초콜릿 제품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죠. 해외 사업도 좀 활발해가지고 실제로 인도 초코파이 시장에서 90% 가량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2022년 23%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2027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죠. 네, 인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인도에서 초코파이 보면은 자기 나라 과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초코파이가 자기 나라의 과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현지화가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 애국 소비? 롯데도 사실상 뭐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럴 정도로 네. 일본이냐 한국이냐 말 많은 정도로 인도도 그렇고 이게 롯데의 전략인 거. 일단은 뭐 TMI였습니다. 90%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자, 그러면 롯데 웰푸드 먼저 우리 차트를 보면서 우리 흐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롯데 웰푸드의 차트인데 사실 롯데 웰푸드는 롯데 제과와 롯데 푸드가 2022년에 합병이 되어가지고 롯데 웰푸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 같은 경우는 과자 위주로 판매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롯데 푸드 같은 경우는 식품 위주로 판매를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합병을 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근데 사실상 2023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는 좀 박스권 형태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좀 오랜 기간 두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권에 대해서 앞으로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발 등 작업이 완료되면은 매출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웰푸드의 지금 PBR을 보시면은 2022년에는 0.56, 2024년 예상치는 0.52배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롯데 제과와 롯데 푸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해보면서 앞으로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에 직결되고 영업이익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이제 반등 여부들 체크를 해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빙그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빙그레. 네, 빙그레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빙그레는 뭐 유제품과 빙가루 전문 업체이죠. 다양한 초코우유와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2023년 빙그레가 창사한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낸 바가 있었죠. 최근에는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빙그레 차트하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빙그레의 재무제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3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급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BR을 보시면은 0.81배에 해당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연계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코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코코아 관련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 실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어느 정도 상승의 기류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재무 구조가 계속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이 초콜릿 가격에 대한 실적 영향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판매가 증가로 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들 살짝 긍정적이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판매가를 인상시키기 전까지는 판매가를 인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코코아 이런 쪽에서 이슈들도 상세하게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각 멘토별로 관심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은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20% 상승 시 별배지 하나, 20% 하락되면 별배지를 회수를 하는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관심 종목들이 몇 가지입니까, 혹시?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한 개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 준비했고요. 네. 현대차 너무 올랐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현대차. 자신 있나? 네. 자신이 있죠. 너무 올랐지 않았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그러면 우리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편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VT라는 기업인데요. 이 VT는 좀 특이하게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미네이팅, 바이오, 2차 전지,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 너무 많아. 네, 엄청 많죠. 전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좀 다르네. 그래서 좀 다양한 산업군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묶여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는 IPA를 활용한 리들샷 특허 출원으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화장품과 엔터 사업은 좀 묶여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소 관련해서 매출이 아예 없는 상태지만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연 수소 관련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가 좀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멀긴 했어요. 2025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성 자체가 인프라 투자가 지금 정부의 구조적인 규제적인 문제들도 좀 있어서 수소 관련된 사업은 일단은 매출이 지금 없는 상태다. 마이너스만 안 나주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VT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컨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화장품과 엔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보니까 2023년도 확정 실적이 2,900억 원 가량 수준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전망치가 2,900에서 4,000, 5,000대로 바로 컨텐츠 점프가 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편에서는 현대차하고 두산 피어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차하고 VT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메이데이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